자, 이번 시간에는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여러분들 물리 원에서는 간단히만 언급이 되었던 문제고요. 이제 물리 투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 물체의 속력은 점점 빨라지고, 그렇죠? 힘을 받으면 속도가 빨라지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을 받으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조금 이런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물리원인데 어떤 물체의 운동 방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 이쪽 위아래가 아니라 직각으로 수직하게 일정한 크기를 받게 된다면 물체는 뭐가 된다고? 원운동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원운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힘이 바로 원운동을 일으키는 알짜힘이며 구심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안쪽으로 향하는 힘, 구심력, 원운동하게 만드는 힘, 이 힘이 바로 구심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심력도 힘이므로 구심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 가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하냐면 거꾸로 속도의 변화량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고 가속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구심력 구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우리가 구심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속 원운동. 자, 여기서 등속이라는 것은 등속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뭐가 일정하다고요? 속력이 일정하다고요. 일정한 속력. 즉 크기는 일정해요.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등속도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원궤도를 도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등속도, 속력은 일정하지만 방향이 계속 변한다. 그래서 등속도가 아닙니다.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다. 왜? 힘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방향이 바뀌니까. 알겠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두 번째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원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 정리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각속도, 선속도, 주기, 진동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용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그림에 하나 나와 있죠. 원운동하는 어떤 물체가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때는 V, 요때도 V. 왜? 속력이 일정하죠? 단 뭐가 바뀌는 거야?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물체까지 거리를 얼마나 나와 있어요? 지금 R이라고 나와 있네요. 주어진 조건을 찾아보자. 그리고 요때 각도를 우리가 뭐라 한다? 세타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요 지점에서 속도, 속력 V, 요 지점의 속력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길이, 이 물체와 이 물체 사이의 길이, 이거 뭐죠? 이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를 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각속도 한번 얘기해 보죠. 각속도. 이건 W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오메가. 이 각속도는 오메가로 읽는다. 오케이? 각속도는 뭐냐면 1초 동안에 1초 단위 시간 동안에 물체가 회전하는 각도 1초에 회전하는 각도. 그래서 각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1초에 360도 돌린대. 그거랑 1초에 60도밖에 안 도는데. 그럼 뭐가 더 빠른 거예요? 1초에 360도 더 빠른 거죠. 그런 식으로 각속도도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각도의 단위는 뭐라고? 라디안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라디안은 우리 선생님이 물어봤어. 수학 선생님한테. 배웠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배웠던 것도 까먹잖아. 밑에 표시돼 있죠? 라디안을 우리 뭐라 한다? 호도각이다. 그래서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값을 각으로 표현하는 거죠. 호의 길이 S를 뭘로 나눈 거? 반지름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것은 이 라디안 각도를 표현하는 단위인데요. 뭐 한다고?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라디안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각속도 구했죠.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1초 동안에 물체가 회전하는 각도라고 그랬죠? 뭐뭐 하는 동안에
기준이죠. 뭐뭐에 대한 뭐뭐하는 동안 그럼 이거 기준이고 이게 비교 대상이죠. 그러면 이 가속도라는 것은 뭐 기준 시간 비교 대상 각도가 되는 거죠. 각속도 오메가는 시간 t분의 각도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단위는 당연히 라디안에다가 시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게 지금 각속도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용어 정리를 해두고 가야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각속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선속도. 자, 이 뭐냐면 1초 동안에 정의를 내야겠죠. 단위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길이의 크기를 바로 선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운동하는 물체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느 순간, 요 순간에서의 이 직선 방향에서 접선의 속도, 요 순간에서의 접선의 속도,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선속도라고 한다고. 쉽게 말해서 뭐라고? 직선 방향 속도, 다른 말로 접선 방향 속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물체가 운동하고 있어. 어떻게? 요때 이 속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속도는 뭐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렇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S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요. S는 R 세타로 바꿀 수가 있죠? 여기서 바꾸면 되는데 뭐냐 이거? 뭐가 잘못됐죠? 선생님이 R이어야 되는데 T라고 했네요. 그치? 반지름을 아까 L이라고 했잖아. 요거대로 써야 되잖아. 근데 지금 잘못 썼네요. 요거도 바꾸면 S는 R 세타가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우리 선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R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요것도 표현할 수 있죠. R분의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R 오메가. 그래서 V는 R 오메가로 표현할 수 있다. 요거는 뭐 일반 물리 배우거나 이제 대학교 가면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선속도와 가속도의 관계 V는 R 오메가 뭐 굳이 안 외워도 자동으로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속도의 의미와 그리고 선속도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주기와 진동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주기와 진동수 그 얘기예요. 뭐 그게 뭐 크게 뭐 다르고 그런 건 없어. 주기 한 바퀴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렇죠? 우리 뭐 파동에서는 한 번 어느 위치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했잖아. 마찬가지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죠. 그래서 물체가 원둘레를 따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당연히 단위는 뭐가 되는 거야? 단위는 초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오메가는 t분의 세타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 가속도 얘기할 때. 그러면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t를 우리가 뭐야? 한 바퀴 돌 때라고 했을 때 뭐를 바꿀 수 있어? 주기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 그러면 각은 얼마가 되는 거야? 360도가 되는 거죠. 얼마를 바꿀 수 있어? 2파이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주기잖아. 주기에 대해서 정리하면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로 구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오메가라는 것은 여기서 V는 R 오메가라며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오메가는 R분의 V로 바꿀 수 있죠. 그게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V분의 2파이 그대로 쓰고 R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2파이를 뭐야? 원주를 속력으로 나눌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속도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진동수. 진동수는 마찬가지로 우리 진동한 횟수잖아. 근데 기준이 뭐야? 1초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에 그렇죠? 1초 동안에 물체가 회전하는 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의 역수로 선생님이? 주기의 역수다. 그래서 우리 뭐였죠? 이 프리커시는 주기의 역수다. 오케이? 그럼 단위는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단위는 세컨분의 1. 이렇게. 다른 말로 헤르츠. 헤르츠 사람 이름을 따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각속도, 선속도, 그리고 주기, 진동수. 좀 더 부가 설명한다면 요거 있네요. 회전하는 놀이기구에 고정된 P와 Q가 등속 운동하고 있다. 자, 이렇게 회전하는 이제 놀이기구가 있는데 여기 P, Q라는 점이 고정되어 있대요. 그리고 얘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일 테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P하고 Q는 지금 같이 돌고 있잖아. 같이 돌고 있으니까 뭐가 같은 거야? 각속도는 같은 거죠. 왜? 같은 각을 이동했잖아. 즉 1번의 상식 뭐냐면 같이 돌면 뭐가? 각속도는 같다.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세타에서 같은 시간 동안 회전 각이 같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각속도는 같다는 얘기죠. P점과 Q점의 각속도는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요 회전축이잖아요. 회전축. 회전축에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대신 뭐가 빨라져야 돼? 같은 각을 가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런 정도 속도로 가야 되겠죠. 선속도의 크기는 커진다. 자, 회전축에서 같이 돌고 있을 때 회전축에서 멀수록 성속도의 크기가 크다. 왜? 같은 각을 가려면 더 많이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를 V라고 했잖아 우리가. V는 R 오메가에서 얘가 일정하잖아.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R이잖아. 이 R이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우리 수식으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P점과 Q점에서 Q점이 더 멀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르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뭐를 했냐면 등서 원운동에서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각속도, 선속도는 들어봤지만 의미를 적으는 몰랐었겠죠. 그거랑 주기와 진동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구심과 속도와 구심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맨 위에 뭐라고 했냐면 속도의 변화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가속도 알고 그 다음에 구심력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럼 속도의 변화량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우리 속도라는 것은 각속도랑 선속도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P점과 Q점이 있죠? P점에서는 이때 선속도를 V1 그리고 Q점에서는 V2라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P, Q의 속도가 각각 V1, V2면 나와 같이 속도의 변화량은 자 지금 벡터잖아. V1, V2, V1, V2를 이렇게 같이 놓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차이가 바로 뭐야? 델타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의 변화량 이 델타 V를 구하면 되는데 델타 V는 뭐야? V2에서 V1을 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이제 속도의 변화량을 이렇게 구하면 된다. 델타 V는 V2에서 V1을 뺀 값이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얘기를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선생님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에서 Q까지 이 각은 얼마다? 세타다. 그래서 이 V1과 V2가 이루는 각이 얼마 된다? 세타가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뭐라고? 요 V1 벡터와 V2 이루는 각은 세타가 된다. 자, 그리고 이때의 선속도는 뭐에?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크기는 변하지 않아. 방향은 바뀌지만 뭐라고 했어? 속력은 변하지 않죠. 일정하죠. 그러니까 V1과 V2의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요 지금 A, B, C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따라서 요 각도와 요 각도는 색깔을 달리할게. 요 각도와 요 각도는 좀 어떻다? 같은 각이다. 같은 각이니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죠? 다음 걸린 시간이 매우 짧도록 P와 Q를 가까이 하면 세타가 매우 작아진다. 그렇죠? 이 걸린 시간을 짧게 한다면 요 세타의 각은 점점점 작아지겠죠. P와 Q는 가까워지고 그랬을 때 요때의 속도를 각각 V라고 한다면 속력을 V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삼각형을 그려볼까요? 뭐 CA 요 길이와 요 길이를 V로 놓을 수 있겠죠. 이제 선속도는 선속도에서 크기는 일정하잖아. V로 일정하게 놓고 그때 각을 세타라고 하고 이때를 델타 V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채꼴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호의 길이 뭐 아까 S라고 하면은 R 곱하기 세타라고 했잖아. 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지금 호의 길이 여기 얼마 되는 거야? 델타 V는 R 대신에 V가 될 테고 그리고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호의 거의 유사하게 되는 거지. 호는 완전히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뭐 이렇게 지금 호의 길이가 있는데 뭐 이거랑 사실은 거의 이제 같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극한을 취한다면 이 세타를 작게 한다면 사실은 요거랑 큰 차이가 별로 없어. 그래서 작게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이 델타 V는 그냥 V에다가 세타 곱한 값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요 각은 사실은 이제 뭐냐면 그리고 점점점 이게 좁아지잖아. 그러면 얘네들 이 뭐라고 되죠? 각 C, A, B 그리고 각 C, B, A는 직각이 되겠죠. 90도가 되겠죠. 90도. 그렇죠? 그래서 거의 90도에 가까워진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가 뭘로 구할 수 있다? V 세타로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이 델타 V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방향은? 이 델타 V의 방향은 좀 어디 쪽 하고 있어? 델타 V 방향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쪽을 하고 있어, 지금? 중심을 향하고 있죠. 즉,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야. 이 델타 V의 방향은 뭐 한다고? 운동 방향의 수직이 되는 거죠. 왜? 이 무한이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렇죠? 또한 이 방향은 바로 어디야 지금? 수직이면 바로 원의 중심 방향이 되는 거죠. 이 얘기하려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에서 속도는 이렇게 V2하고 V1의 차이를 구하고 그쵸? 근데 그거를 우리가 수식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V 세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크기는. 그리고 방향은 어디야? 운동 방향이 수직, 즉 원의 중심 방향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Understand?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에 대해서 크기와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가속도 해야죠. 아까 뭐라 선생님이 속도의 변화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속도 구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가속도예요? 구신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거 뭐 어렵지 않죠.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인데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속도의 변화를 뭐였어? V 세타. 시간은 t. 자, 그래서 이 크기, 가속도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t분의 v 세타. 여기서 t분의 세타는 오메가이므로 그렇죠? 그리고 오메가는 뭐야, 우리? v는 r 오메가에서 오메가는 또 뭐 하는 거야? r분의 v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바꿔 정리하면 a는 v 오메가라고 할 수 있고요. 왜? 이게 오메가였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할 수 있어? r분의 v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메가 대신 뭐 하면 돼? r분의 v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건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어? r분의 오메가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v 값 대신에 뭐 하면 돼? r 오메가 곱하니까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구심가속도, 이거 구심가속도로 합니다. 이제 이 가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크기는 이렇게 구하고요. 방향은 뭐랑 똑같은 거죠? 바로 델타 V의 방향과 똑같은 거죠. 가속도의 방향은 델타 V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의 수직, 그리고 어디를 향한다? 원의 중심을 향한다.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는데 우리가 향할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에서 구심가속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향한다?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A는 R분의 V제곱 R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구심가속도를 구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 좀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참고로 나와 있는데 우리 미분적분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 사실은 우리 뭐 속도, 가속도 이거는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위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 그래서 우리 V는 어떻게 된다? V는 dt분의 dr로 표현할 수 있거든. 마찬가지로 가속도는 dt분의 dv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한다? 속도와 가속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분한 거 있으면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적분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수학 시간에 많이 다뤄졌어요. 물론 물리 시간도 다뤘고요.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미분 적분은 완전히 다 어디로 갖고 왔어? 수학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미분법을 이용한 구심가속도 계산 요것들을 잘 다루진 않아. 왜 집어넣냐면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일반 물리 시간에 대학교 때 그런 것들 뭐 해보고 싶으면 해도 되겠죠. 뭐 하고 싶으면 이거 쓴 다음에 뭐 가사책 써도 되겠죠. 뭐 이거 배우고 나서 뭐 미분법을 이용한 가속도까지도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또 이것들이 또 어떻게 더 미분과 적분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찾아보면 되겠죠. 그런 소스야 소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 물리1에서는 물리2 내용을 과세특에 메타인지로 집어넣고 물리2에서는 일반 물리나 고급 물리 내용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고급 물리 여러분 듣는 학생들은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 배울 내용들을 조금 이제 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 뭐냐 이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얘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알아보려고 하고 알미의 욕구가 여기까지구나. 지식이 여기까지 확장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집어넣은 거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지금 이 배우는 구심가속도는 수능 원, 물리 원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언급하고 시험 문제 중간고사 나오는 수준은 선생님이 정해줄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개념만 일단 이해하고 문제는 어렵지 않은 수준을 낼 거고 물론 이제 변별력이 있긴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은 차차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했다? 지금 구심가속도까지 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 구심력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심력. 자, 구심력 뭐야? 힘이지, 힘. 안쪽을 향하는 힘. 즉 등성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을 뭐라 한다?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구심력은 오른쪽 나온 것처럼 어떤 물체가 원운동하고 있어,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어.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죠. 그럼 이쪽 방향에 뭐가 있다는 거야? 힘이 생긴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와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만류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불놀이 할 때 끈으로 여러분 돌잖아. 내가 당기잖아. 그러면서 원운동 하잖아. 그게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면 구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체 M이 있을 때 속도 V, 가속도 A, F, 이때의 거리를 R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구심력은 크기가 일정하고 방향이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 그게 바로 구심력이다. 자, 그러면 구심력은 우리 F는 뭐였죠? M, A잖아.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뭐야? 질량 M에다가 뭐 곱한 거야? 가속도. 무슨 가속도? 구심가속도. A로 곱한 거죠. 자, 이거 정리하면 F는 M, A죠. 그럼 A는 아까 우리 뭐 배웠죠? M, R분의 V제곱.
또 M 아까 A가 뭐였죠? R분의 오메가 제곱. R분의 R 오메가 제곱.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오메가를 바꿀 수 있죠. 오메가는 뭐야? 주기분의 뭐 2파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 M 값 그대로고 R 값 그대로고 이거의 제곱이니까 T 제곱분의 4 파이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것이 새로운 식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 구심력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구심력과 힘과 가속도는 어때요? 같은 방향이죠. 그렇죠? 그리고 크기는 일정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계속 변하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가속도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이 등성원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야. 왜? 등가속도 운동은 뭐였죠? 힘이 일정한 거죠. 여기서 힘이 일정하다는 뭐까지 포함한 거야? 방향까지 포함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방향이 뭐야? 바뀌니까 등속도 운동은 등성원 운동은 등가속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야. 헷갈릴 수 있죠. 여기서 기억 니은드 기술을 기대할 수 있죠. 다 뭐 어떤 문제를 그림을 주어준 다음에 뭐 가속도가 그러고 디귿 이 등성원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문제에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구심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와 달, 만류인력 또는 우리 원자핵과 전자, 그렇죠? 전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기죠. 또는 우리 뭐야? 평지의 곡선도를 달린 자동차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죠. 이쪽으로 구심력이 작용하죠. 그런 것들 이게 바로 구심력 종류인데 당연히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알아두는 거 한번 집어넣도록 할게요. 곡선도로에 경사를 두는 까닭. 여러분들 혹시 커브길 돌 때 보면은 이 커브길이 약간 경사가 져 있어. 이런 식으로 경사가 져 있어. 그렇죠? 이거 혹시 눈썹이 좋은 친구들은 느껴봤을 거야. 오케이? 근데 왜 굳이 경사가 졌을까? 바로 그 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보자. 자동차와 도로의 마찰력 무시할 때 경사진 도로에서 질량이 M, 반지름이 R인. 자, 질량이 M, 반지름이 R인 자동차의 장열 구심력은 R 분의 MV 제곱이다. 조금 더 그래프를 본다면 그림을 본다면 여기 mg가 작용하고 당연히 이거는 그 선생님이 뭐 시험에 나온 건 아니고 궁금하잖아.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 수직항력 있겠죠? 그렇죠? 물체에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 있을 테고 그리고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 수직항력을 우리가 fn이라 표현했네. 그러면 요거 코사인 세타, 요거는 사인 세타.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기서 mg와 f 코사인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어느 한쪽이 크면 떠오르거나 가라앉을 테니까. 그러면 이 남는 이 fn 사인 세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회전하게 만드는 구심력이 되는 거죠. 요쪽에 작용한 힘 있죠? 요 힘이 바로 뭐 구심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심력은 fn 사인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fn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주어진 조건에서 자동차에서 우리가 수직항력을 임의로 주어진 거지 fn을 표현하면 안 돼. 왜? 우리 지금 m값 또는 g값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럼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바꿀 수 있냐면 아까 전에 mg는 뭘 바꿀 수 있다고? fn 코사인 세타를 바꿀 수 있죠. 그럼 fn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코사인 세타분의 mg로 바꿀 수 있죠. 그대로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 mg 그리고 사인 세타.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죠? 그렇죠? 그래서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 자동차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mg 탄젠트 세타로 그렇죠? 뭐랑 관계 있는 거죠? 무게랑 관계 있는 거죠. 자동차의 무게가 구심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동차 속력은 V로 이제 나타나면은 이제 V로 정리해 보면 N값 없어지고 V 제곱은 RG 탄젠트 세타죠? V는 뭐야? 루트 RG 탄젠트 세타로 운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세타가 0이면
각도가 0이면 속력은 V0이 돼서 이게 0이면 속력이 0이 되니까 원운동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경사가 없으면 원운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사를 져야지만 곡선도로에서 돌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곡선도로에 경사를 둬야지만 안전하게 원운동할 수가 있다. 뭐 더 나아가서 뭐 무게중심과의 관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도로 마찰력과의 관계, 타이어의 관계 뭐 그런 것들은 뭐 우리 물리 시간에 다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조금 공학적 면에서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자동차 공학이라든지 도로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지금 90 가속도랑 90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좀 찬찬히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너무 힘들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